좋은 아침입니다. 12월 30일 보타코의 보험 재테크 이슈 시작합니다. 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폭이 결정이 됐고요. 인상 시기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인상은 잠시 미뤄졌습니다. 이 내용 첫 기사로 전달해 드리고요. DB손해보험의 인기 있는 보험 상품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 체감 물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019년 증시를 간단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업계 첫 알뜰폰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손의료보험 뭐 다 아시다시피 10% 정도 오른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손은 세 종류로 나뉘죠. 구, 표, 신. 그래서 표준화 이전의 실손을 구실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표준화 실손, 그리고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신실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은 인상폭이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손은 약 1%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이 실손 전체 93%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게 10% 정도 오른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평균 10% 오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일단 실손 의료보험의 손해율은 129.1%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이보다 더 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인상폭을 맞춘 거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가입자의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료가 10% 오른다? 이러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죠. 다 아시다시피 뭐 실손 의료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이나 그 손해율을 각각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부 가입자들은요, 10%가 훌쩍 넘는 손해율이, 그러니까 보험료가 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뭐 10% 정도 오를 것입니다라고 고객한테 안내하시면 안 되고요. 가입자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평균 10%가 오릅니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 초에 인상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요율 검증을 하고 있는 보험개발원에서 결과의 신을 미루면서 이것은 내년 1월 1일에 바로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기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로는 DB손해보험, 예전에 한번 안내를 도와드렸던 그런 상품인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가 이제 통풍이 보상이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26일까지 38,000건 판매되면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험회사들이 보장하지 않았던 질병 6종에 보험금을 주는 그러한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얘기고요. 몇 가지 이제 보면은 뭐 장기간병 요양 진단비가 통상 1에서 4등급만 보장해 주지만 5등급까지 보장해 준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또 뭐 뇌전증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주고 있으며, 뭐 녹내장, 그리고 통풍, 요로결석 이런 진단비까지 같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뭐 농협손해보험의 신인 대표가 취임을 했습니다. 뭐 일단 다른 내용은 다 거두절미하고, 인슈어테크형 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합니다. 제가 1월 3일 날 강의를 하는데요. 3시부터 5시까지 그 역삼동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이러한 이제 보험사들의 이러한 변화와 이런 변화 속에서 보험 설계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강의료가 10,000원이니까 한번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재타 관련 기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디플레, 뭐 0%대 물가 상승률 때문에 뭐 디플레 우려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트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라고 안내하는 기사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물가 상승률의 이제 그 지표들은요, 460개의 품목의 평균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냉장고 세탁기도 있다라는 얘기죠. 냉장고 세탁기 가격은 내려가고, 되레 이제 뭐 콩나물 가격 오르고 뭐 햇반 가격 오르는데, 이걸 통합해 보면 결국은 물가 지표가 발표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냉장고 세탁기는 자주 구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 매일 매주 매달 사는 이러한 품목들이 우리가 물가를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품목들이고요. 이러한 품목들의 물가 상승이 결국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체감 물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결국
체감 물가와 일반 지표 물가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뭐 우리가 재테크나 자산 관리에 접목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2019년 증시를 이렇게 숫자로 봤습니다. 일단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13거래일 연속해서 증시가 올랐던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 상승장을 맞이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21거래일 연속 셀코리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역사상 두 번째로 긴 시간이었고요. 5조가 넘는 돈이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어떻게 보면 호황과 말도 안 되는 악재를 둘 다 겪었다. 이게 호황 악재로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말도 안 되는 그 경험을 한 시대 2019년에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8월 달에는 1900선 붕괴됐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사이드카가 3년 만에 첫 발동됐다라는 거. 그리고 역시나 저금리 추세와 증시 부진 때문에 돈들이 조금 안정적이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 배당과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리츠 쪽에 많이 몰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상장 기업 수는 작년보다 좀 줄었다. 유가증권 시장에는 9개가 요번에 그 이제 상장을 했는데요. 신규 상장을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는 내용 이렇게 정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 시총이 24.4%일 때 한국은 3.6% 밖에 늘지 않았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을 보시게 되면 뭐 여기 이제 그 미국이 28.2%나 올랐고요. 중국은 뭐 지난번에 중국 펀드 결과 말씀해 드리면서 한번 확인을 했었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증시는 엄청나게 많이 시총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총이 증가한 것과 증시가 연초 대비 어느 정도 증가한 거는 다른데 일단 이 GDP 규모가 얼마나 이제 증가했는지 그 시가총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것들을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고 여기서는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 증시에 이제 수급이 개선이 되면 당연히 증시 가격이 그에 따라서 오를 것이고요. 그에 따른 이제 매매 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16%, 홍콩은 그 말도 안 되는 사태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10.3% 올랐고요. 뭐 사우디 같은 경우는 뭐 그 아람코가 기업 공개했죠. 그래서 증시가 386% 올랐습니다. 한국이랑 비교하면 뭐 100배가 넘는 수치죠. 근데 이거에 비해서 한국은 3.6% 증시가 늘어났다. 그리고 한국은 연초 대비 주가 지수는 7.7% 올랐습니다. 뭐 이렇게 보게 되면 한국이 어떻게 보면 작년에 뭐 너무 좋지 않았지만 내년엔 좀 기대가 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재테관련 기사로는 양도세 강화 때문에 미술품 시장이 엄청나게 쇼크를 먹었다라고 하면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천억 시장을 쭉 어떻게 보면 올라가다가 이번에 한번 엄청나게 꺾였다는 내용이 역시나 이제 세금이라든가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반증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법인이나 외국인도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엄청 어떻게 보면 복잡하죠.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어떤 ICT 기술 같은 거나 이런 기술들이 좋아지고 그만큼 정보에 대한 보호 능력이 뛰어나지면서 비대면 계좌 개설을 개설이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저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해봤는데 정말 편하죠. 제가 K뱅크 같은 경우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했는데 당연히 인터넷 뱅킹이니까요. 엄청 편하죠. 카카오뱅크도 그렇게 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갖고 오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겠죠. 이러한 이제 규제 같은 것들이 가장 걸림돌이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규제 대국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해외 기업들이 오늘 또 첫 기사를 보게 되면 이 규제 때문에 들어오려다 깜짝 놀라서 턴을 했다는 기사 내용부터 볼 수 있는데 무튼 규제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많이 완화가 돼서 시장에 굉장히 큰 파급 효과 어떻게 보면 성장의 어떤 그 발판을 마련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보생명이 SK텔링크랑 손잡고
보시는 것처럼 알뜰폰을 출시했습니다. 알뜰폰 하면 제일 저는 눈에 들어온 게 그 BTS가 선전하는 거죠. 뭐냐면 그 뭐죠? 그 리브 모바일인가요? 예, 그 리브 모바일 가격은 좀 비싸요, 사실. 가격이 비싼데, 뭐 자동이체 바꾸고 뭐 이런 혜택을 다 완전히 받으면 다른 알뜰폰이랑 가격이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보생명이 SK텔링크랑 손잡고 예를 들어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같은 경우는 35,000원대인데 이 정도면 다른 이제 알뜰 사업자랑 가격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죠? 광화문 일건을 이게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조금 재밌는데 읽다 걸린다 느끼다라는 이러한 컨텐츠 무료로 할 수 있고요. 보험 가입자랑 그다음에 전속 설계사들한테 이러한 이제 혜택이 주어지면 굉장히 많은 통신비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교보생명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초부터 기사를 보게 되면 뭐 인슈어테크 이제 그 신창재 회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이러한 뭐 그리고 최초로 아마 그 바로라는 시스템도 도입을 했어요. 이렇듯이 인슈어테크 쪽으로 굉장히 큰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방향성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발자취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라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